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전주연입니다. 와. 전주연입니다. 와. 여기 어디죠? 여기는 전주연 선거 사무소입니다. 네, 제가 카메라를 켜온 이유는요. 이번에 출판 기념회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서울의 봄 후기를 짧게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서울의 봄 영화 어디서 보셨나요? 하남 메가박스에서 봤습니다. 누구랑 보셨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에서 신청받아서 이제 봤는데 마침 그 옆에 계시던 분은 우리 선배님이시고 택배 노동자이신 김인봉 선배님과 일하고 오셨다고 하면서 같이 앉아서 봤습니다. 영화를 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 원래 영화 감상 동아리였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제 책 자서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보긴 봐야겠군 이런 생각. 영화 내에서 가장 몰입이 되었던 캐릭터가 있나요? 사실은 정우성보다는 황정민 배우가 더 기억에 남죠. 전 계속 답답했어요. 그 술집에서 그렇게 계속 시간을 허비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사람이 정말 몰랐을까? 그렇게 부하가 수상하게 미적거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좀 너무 답답했고 초반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설마 이런 것이 나중에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대신이라는 인물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몰입이 되지 않았고 왜 상황이 저렇게 됐지? 결국에는 왜 저런 상황으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뭐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황정민 배우가 연기했던 전두 그리고 이제 너무 닮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존했던 인물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이게 더 몰입 이런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저 하나의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저렇게 당당하고 끈질긴데 정의로운 사람들은 왜 끝까지 원리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야만 했는지 야속한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전두광이라는 캐릭터에 몰입이 됐는지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영화 전체적으로 답답했겠지만 그래도 가장 답답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가장 답답했던 건 아까 이야기한 그 술집에서 그런 거 미적미적하고 있을 때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본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두광이 그거를 모르고 있지 않았을 텐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이런 순간들에 답답한 부분이 있었죠. 이번 영화는 이 역사적 사실과 그 영화 속 등장인물들에게 답답하다, 답답해 하면서 끝내는 것보다는 현 시국에 맞게 약간 대입을 해보면서 이 영화가 현재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 의미가 깊을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화 속 대한민국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닮은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약간 혼돈의 시기라고 하는 거. 11.6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그 이후의 권력 공백, 이 공백을 민중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고 신군부가 권력을 잡게 된 과정을 그린 거잖아요. 박근혜라고 하는 권력을 끌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촛불항쟁 때 있었던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시민들의 어떤 열망? 그 방향으로 권력이 온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는 나았지만 차악이라고 해야 될까? 한계도 많았고 촛불항쟁 때 이야기했던 이런 거 하고는 이제 안 됐잖아요. 11.6이 있고 나서 뭔가 민주화의 열망 이런 것이 끌어올랐지만 결국에는 신군부가 다시 잡았던 이런 것이 좀 오버랩 되기도 하고 또 그 신군부와 지금의 어떤 뭐 물리력을 동원하진 않지만 누칼협 이런 그 시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칼 들고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법대로 한다는 미명하에 검찰이 이것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자기에게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이런 것이 이제 검찰 독재이겠죠. 그런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이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해 놓고서도 책임지지 않는 거. 대원 탑사도 마찬가지고 그 최상병 건도 마찬가지고 그 사후에라도 뭐 사과라든지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었잖아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유족분들이 우체투지까지 특별법을 만들려고 우체투지까지 해야 된다는 거. 유족분들을 저는 전주에서 한번 뵙고 여름부터 해가지고 광주에서는 토요일마다 기억하는 그 발자국 뭐 이런 그 걷기를 했었거든요. 토요일마다 제가 자주 가지는 못했는데 한 4번 정도 이제 같이 한 것 같아요. 8월 달에도 쉬지 않고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8월 첫 주 휴가주였기 때문에 덥고 다 휴가중이고 그러니까 많이 오지 않을 거다 해가지고 나라도 가야지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이제 걷기 같이 했는데 유족분들 그런 거에 많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놀라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까지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줘서 광주 시민들이 고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최근에 그 엄동 설안에 우체투지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담하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 최근에 그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교육 직업도 가지게 해주고 이거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제주에서부터 우체투지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광주에서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가게 돼가지고 우체투지를 같이 하게 된 이걸 근데 전 처음 해봤거든요. 저가 당 해산됐을 때도 삼보일배는 해봤지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거는 두 번째 치고 약간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눈밭에 엎드려서 우체투지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럽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특별법 통과되는 것은 이제 첫 걸음이고 진상 규명과 국가 책임을 묻는 데서 대통령만 지키는 그 인력 배치, 경찰의 인력 배치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 네, 여기까지 서울의 봄 영화 후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투쟁 얘기로 마쳤는데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새로운 시도니까요. 앞으로 당신이 주연입니다. 네. 앞으로 당신들이 주연을 하시면은 말씀드리는 순간 따뜻한 컵 누들이 다 익었습니다. 꼭 저를 찍지 말고 당신이 주연이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저나 이제 진보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뭐 조언 이런 거를 말하면 찍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면은
촬영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쓰시는 거죠? 저는 내년부터, 아니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살지, 다이어리, 일기 뭐 이런 거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새로 산 공책인가요? 2024년 다이어리, 요즘 다이어리 구하기가, 다이어리 여기 앞에 문구점 갔는데 거기도 20권 갖다 놨는데 팔아가지고 이제 없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언박싱, 다이소 언패키징. 네, 언패키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 제가 원한 거는 이거보다 이만큼 작은 건데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광주은행에서 주는 광주은행 금리 인하랑 아무 관계없이 광주은행에서 주는 그런 수첩을 원했는데 없어서 그냥 이걸로 일단 쓰려고 합니다.